인간 뇌 용량이 1000테라바이트라고 추정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뇌 피질의 시냅스 상태를 전자현미경으로 3차원 구성을 해가지고 쫙 본 거예요. 뇌과학자 카이스트의 정민환 교수님과 우리 뇌를 통째로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인 목표는 마인드 업로딩이다. 뇌를 업로드한다. 그러니까 나를 업로드한다. 예쁜 꼬마 손충에 컴퓨터 안에서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 한 거죠. 프로그래밍 의식이 있을 것인가. 그게 과연 나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뇌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도 됩니까? 강한 자만이 미래를 알 수 있다. 과학자와 미래를 진하게 예언해보는 언제요 딥토크. 끝까지 들어야 이해합니다. 저는 호스트이자 과학기자 이다솔입니다.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걸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궁금해 왔는데 뇌과학자분을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증거가 없으니까. 아,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뭐 기억을 저장하고 해상하고 이런 저의 정신은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뇌과학자로서? 이제 마음, 정신 네. 이제 비슷한 말일 텐데 그 길버트 라일의 카테고리 오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심신 이원론을 네. 혁파하는 과정에서 네. 그분이 뭐 철학 전공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 신신이원론 예. 몸과 정신이 정신이 분리돼 있다. 있다. 네, 데카르트가 시작했던. 예, 네.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철학자들에 의해서 또 과학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논파당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 길버트 라일 카테고리 오류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예를 든 게 네. 옥스퍼드 대학을 누가 보고 싶다 해서 왔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인문대다. 여기는 뭐 식당이고 저 사람들은 학생이고 교수고. 그럼 이제 구경하던 사람이 아니 대학을 보여달라니까 왜 그 학생 뭐 식당 이런 걸 보여주느냐. 대학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이게 카테고리 오류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이런 네. 뭐 식당, 건물, 네. 학생 어떤 인스티튜트가 이렇게 그 구성돼 있는 그 상위 개념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식의 마인드, 바디, 아. 마음과 몸의 그 이제 거기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과 뇌와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게 구성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지 뇌가 있고 마음이라는 게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마음 혹은 정신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마음은 우리 뇌와 몸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과 뇌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가 감정을 특히 얘기할 때 몸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지금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데 심장은 천천히 뛰고 있고 그 몸도 근육도 완전히 이완이 돼 있고 호흡도 규칙적이다. 근데 내가 지금 분노를 그 상태에서 느껴보려고 세봐라.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네. 네. 그렇구나. 저는 뇌과학자셔가지고 당연히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의 총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몸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거군요. 물론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정확히 시뮬레이션해서 그 감각 뉴런에 그걸 전달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게 소위 말하는 매트릭스에서 그렇게 여기 뒤에 뭘 꽂아가지고 그죠? 예, 이론적으로는 그건 가능하죠.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기생충이죠. 이 예쁜 꼬마 선충을 마인드 업로딩 했다라는 연구를 봤어요. 혹시 교수님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때 뭐 마인드 업로딩을 했다 해가지고 좀 시끄럽게 뉴스가 났었는데 아, 그렇군요. 실제로는 마인드 업로딩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인드 업로딩이라기보다 입력 출력을 가진 신경망을 구현한 거죠. 그 예쁜 꼬마 손충에 302개 뉴런이 있고 네네네. 그 뉴런의 연결도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네네네. 어떤 뉴런은 어떤 뉴런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거는 그 네, 개체마다 그쵸. 같아요. 그 네네네네. 연결도 똑같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 안에서 그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 한 거죠. 그래서 이 운동 뉴런은 근육하고 연결이 됐다고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그 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네. 초기 조건으로 뭐 약간의 그 자극을 주면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벽에 부닥치면 감각기를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어떤 운동 신경을 자극해서 어떤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켜서 그게 꿈틀거리고 벽을 피해가게 만드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쁜 꼬마 선충 뇌 안에 벽에 부딪히면 이렇게 뉴런끼리 톡톡톡톡 연결이 돼가지고 그 방향을 바꾸는 운동 뉴런 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어서 그렇죠. 얘를 예. 컴퓨터에 올렸더니 얘가 벽을 만나면 방향을 바꾸더라.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거대한 실현 가능하지 않을지 모를 그 원대한 계획의 첫 발자국이겠죠, 이게. 그죠? 예. 근데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특정 개체의 신경망 상태를 올린 게 아니라 평균적인 이 신경망과 이 평균적인 이 연결성을 그냥 네. 구현한 거예요. 왜요? 지금 한 개체의 그 신경망 상태를 알려면 연결성, 연결 강도가 얼마인지 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했죠. 그게 어마무지한 일이라서. 그런가요? 평균은 좀 더 쉬워요? 예, 여러 개체에 걸쳐서 축적되어 온 결과를 다 모아서 그게 뭐 A 연구에서는 뭐 왼쪽 그렇죠. 위 뭐 했고 뇌 뭐 왼쪽 위를 했고 또 예, B 연구에서는 아래쪽 뇌를 했고 이런 그걸 거를 다 그냥 모아서 다 한 거죠. 모아서 예. 그게 또 어려운 일이구나 예, 엄청. 그래서 한 개체에서 하려면 한 개체에서 302개의 뉴런이지만 그 연결성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일이 다 강도를 재야 되겠죠. 강도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걸 똑같이 구현해야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뭐 경험과 역사가 들어가겠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벽에 부닥치면은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옆으로 간다 하는 거나 우리가 여기 탁 치면은 무릎 반사나 뭐 큰 별 차이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인간으로 예를 들면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릎 반사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구현이 돼 있겠지만 그렇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생각 같은 거는 거기에 구현됐다고 보기 수 어렵다. 없죠. 프랑켄슈타인 같은 약간 결과물이네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처음부터 예쁜 꼬마 손충이 과연 의식이 있을 것인가? 그 예쁜 꼬마 손충이 신경계가 그렇게 간단한데 과연 그러니까 의식이 어디 붙어 있느냐? 그럼 사람만 있느냐? 네네네. 아니면 개는 있느냐? 네. 원숭이는 있느냐? 뭐 네. 이런 거는 오래된 논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거울에 비친 나를 그렇죠. 거울 인식을 테스트. 하냐? 네. 그래서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면 나에 대한 그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테스트 중에 하나죠, 그게. 예쁜 꼬마 손충은 모르겠네요. 예, 의식이 예. 있다고 볼 근거가 많지 예, 않군요. 예. 그러면 또 요런 문제가 있구나. 의식이 있다고 보기 힘든 아주 단순한 생명체는 뭐 마인드 업로딩 할 수 있다 쳐. 하지만 의식까지 업로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지금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을 보면 그게 의식이 있느냐. 그렇죠. 그거 어떻게 판단하죠? 의식의 상관물, 영어로는 Neur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라고 그 의식의 주관성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구하기 힘드니까 그건 철학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럼 경험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의식의 상관물인데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 패턴이 뭐냐를 찾아내는 거죠. 뇌 스캔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뇌 스캔을 할 수도 있고 뭐 환자에서 뭐 전극으로 실제 이렇게 신경세포 활동 측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숭이 같은 걸 이용해서 신경세포 측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요 얘기하니까 또 바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 마블 영화의 졸라 박사님이 자기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 해놨어요. 그래서 죽어서도 컴퓨터 속에서 살아서 나쁜 짓을 막 저지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뇌를 업로드한다. 그러니까 네. 나를 업로드한다. 네네.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은.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 뇌 신경세포가 860억 개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걸 업로드하려면 그거의 활동을 다 측정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경 부호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신경부호가 신경 뭐죠? 부호가 뭐냐면 뉴럴 코드라 그래가지고 그 신경세포 활동이 정보를 어떤 법칙으로 코딩하느냐. 사람 뇌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뉴런이 스파이크를 뭐 땅땅땅 어떤 건 따다당 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다르며 이때는 뭐를 코딩하는지 그 법칙이 정확지가 않아요 현재까지. 이게 두 번째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연구하다 보니까 알 수 있다고 쳐봅시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세 번째. 네. 우리 뇌는 하드웨어를 변화시켜가면서 정보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물리적으로 변하고 네. 시냅스 가지가 늘어나기도 하고 신경세포 가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심지어 뇌의 일부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져요. 하드웨어가 일정하면서 거기 코드만 복사하면 쉬운데 하드웨어 자체가 바뀌어가면서 정보를 저장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컴퓨터로 부호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만만치 않죠. 네 번째 뭐냐면 그럼 우리가 그 부어했다 어떻게든 부어해가지고 컴퓨터에 업로드했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갈 텐데 그럼 그 프로그램이 의식이 있을 것인가? 그럼 걔네들이 감정을 느낄 것인가? 몸이 없는데. 근데 의식이 없다면 그게 과연 우리가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나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럼 과연 우리 뇌에 있는 정보가 나인가? 아니면 이 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나인가? 이런 문제가 또 철학적인 문제가 또 있죠. 아주 재밌는데요. 예. 지금 굉장히 질문이 저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번 질문부터 먼저 해보죠. 예. 86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860억 개의 뉴런에 저장되는 어떤 기억들을 전부 컴퓨터에 넣는다라고 할 때 얘는 몇 기가바이트 정도일까요? 그런 연구가 있나요? 그런 추정을 사람들이 좀 했죠. 추정을 좀 어. 했는데 한 시냅스가 몇 그 비트를 저장하느냐를 계산을 한 다음에 시냅스 수로 곱해. 그럼 좀 단순하죠, 좀 억지스럽지만 가능했죠. 그래서 한 시냅스가 그럼 과연 몇 비트를 저장할 것이냐. 만약 두 가지 상태만 있다면 1비트고 네 가지 상태면 2비트, 여덟 가지 상태면 2의 3승이니까 3비트 이렇게 다 가겠죠. 그런 식으로 가정을 약간 좀 과학적으로 한 게 네. DNA 피질에 네. 그 시냅스 상태를 전자 현미경으로 3차원 구성을 해가지고 쫙 본 거예요. 네. 시냅스 강도가 26개다 하는 논문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한 거. 26 종류예요? 26개의 상태. 그러니까 26 단계의 강도를 가질 수 있다 이거지. 와,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DNA 피질에 있는 아니 스펙트럼일 줄 알았는데 이게 리니어 애널로그는 아니고 26개의 상태로 나뉘더라. 서로 이제 구분된 양자역학 같네요. 그래서 그게 2의 4.7승이 26이래요. 그러니까 4.7 비트를 저장한다. 하나의 시냅스가. 그다음에 DNA 피질의 시냅스가 125조 개니까 곱하기 125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니까 그걸 바이트로 환산하면 뇌 전체로는 100이 넘겠죠. 100테라바이트가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억지스럽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냅스 하나에 정보 하나를 저장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몇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우리 뇌는 우리 뇌는 한 뉴런의 하나의 정보 또는 한 시냅스의 하나의 정보 이런 식으로 저장은 안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신경망에 분산, 중복,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망에 10,000개의 뉴런이 있으면 10,000개의 뉴런이 하나의 기억을 저장하는데 모두 참여를 하고 모두 참여해요? 모두 참여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개의 뉴런 중에 내가 어떤 얼굴을 볼 때 100개의 뉴런이 활성화되는데 누구라도 거기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계속 겹쳤어요. 여러 개의 기억을. 근데 그러니까, 덮었어도 지워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비슷하면 간섭이 되겠지.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한 거를 많이 보면 간섭을 하죠. 네네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컴퓨터로 옮기기가 어렵게 들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존 컴퓨터 코드로 그냥 덮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쩌면 기존 컴퓨터로 일종의 신경망을 시뮬레이션해서 거기에 각 시냅스의 강도를 이제 값을 지정해줘서 해야 되겠죠. 또는 뉴로모픽 칩이라고 그러니까 가변 저항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이. 연결이 네. 그 시냅스 변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진짜 뇌처럼 만든 하드웨어를 구현한 다음에 아. 860억 개 소자를 갖는. 이거 들어본 적 있습니다. 뉴로모픽 칩이 요즘 AI에서 사용되는 GPU의 대안으로 지금 그렇죠. 많이 개발되고 그렇죠. 있는 예. 거잖아요. 훨씬 더 인간의 뇌와 닮은. 근데 이제 가변 저항이라는 거는 저항값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저항인데, 그러니까 강한 시냅스는 저항값이 낮은 가변 저항으로 구현하고, 그렇죠. 시냅스가 약한 거는 가변 저항의 저항값이 큰 걸로 구현하고,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가 변하는 거네요. 예, 아유 과학적 수준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인간의 뇌는 하드웨어가 변한다라는 걸 뉴로모픽 칩으로 사실은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예.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오, 흥미로운데요. 과학자들이 뇌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예. 단순한 신경망이겠지만 지금은 음, 그거를 음, 이제 음, 뇌 음,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줄기세포로 뇌 세포를 배양시켜 가지고 뇌처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얘는 의식이 있나요? 현재는 네. 그 오가노이드 연구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현재는 그 단계까지 안 갔다. 현재는 의식이 없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아마 거기는 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연구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살짝 의심되는데. 네. 지금 보면 뇌 오가노이드가 그러니까 뇌 발달 아주 초기 네. 정도까지만 네. 갑니다. 신경세포도 나오고 네. 또 대뇌 피질이 우리가 이렇게 층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 신피질이 6개 층인데 그렇구나.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서너 층도 형성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신경 활동을 보여요. 네. 얘네들이 네. 스파이크도 내고 뇌 발달의 초기 단계까지는 지금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더 가지 못한 게 뭐냐면 아직은 혈관을 발달을 못 시켜요. 혈관이 있어야 혈관이 들어가서 구석구석 영양을 공급해줘야 뇌가 훨씬 커질 수가 있잖아. 네. 네. 지금 더 커지면은 이게 안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못 가죠. 그다음에 뭐 감각기가 없고, 그러니까 외부랑 이제 소통되는 데가 없는 거지 당연히. 네네네. 그다음에 먼 데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장거리 시냅스가 없고 지금 그런 상태. 그렇구나. 그 정도 상태. 예. 네. 그래서 뇌 오가노이드 연구가 정말 발전이 돼서 진짜 뇌처럼 거의 발달을 시키고 입력 출력도 뭐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 그럼 과연 이 뇌가 의식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네. 윤리적 문제도 생기고.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한 가지는 언어 중추가 그 운동 피질을 통해서 나오는 신호를 잘 해석해서 정말 말로 만들 수 있다면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하면 네. 그러면은 정말 사람한테 네. 대화로 하면서 이거 뭐 보입니까? 뭐 의식 연구하듯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박이다. 그게 안 된다면 한 가지는 지금 의식의 상간물, 살아있는 사람에서 네. 본 패턴이 네. 오가노이드에도 나오는지를 보고, 네. 그럼 이것도 혹시 의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는 있겠죠. 보면. 의식이 있을 때 나오는 뇌 패턴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마취시켰을 때 의식이 없죠. 네. 잠잘 때도 없죠. 네. 그럴 때마다 보면은 이제 뇌의 리듬도 달라지고 뇌 간의 활동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의식의 최소 조건이 되는 뇌의 또 활동 패턴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여기서 그 하나를 좀 첨언을 하면, 네. 그 뇌 오가노이드가 지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뇌 발달 연구에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고요. 예. 신약 약물 테스트할 때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가 있죠. 지금은 여러 가지 동물을 쓰는데 결국 나중에 사람한테 다시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거는 뇌 오가노이드는 사람 세포를 가지고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세포가 약물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알 수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뇌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도 됩니까? 근데 윤리적인 논쟁이 나오겠죠,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은 추천해 볼 만한 책이 네. 고려대학교 선웅 교수님이 네. 의과대학의 네. 이 뇌 오가노이드 연구의 권위자인데 나는 뇌를 만들고 싶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너무 그걸 한번 흥미롭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 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리처드 파인만이 한 얘기, 만들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멋있습니다. 음. 교수님은 어쩌다가 뇌과학을 연구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그 적성검사했는데 굉장히 문과로 나와서 이제 문과 지원을 했고 네. 저희 그 형님 누님 다 문과여서 네. 당연히 또 문과로 갔는데 네. 그때 모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다, 너 이과다 해서 이제 이과로 바꿨어요. 적성검사가 이과일 거라고 믿고.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좋은 대학 많이 보내려면 이과가 유리하다 해가지고 세상에. 거짓말하신 거야. 약간 한국 입시의 예, 희생양이었네요. 예, 예, 예. 그래서 네네네. 이과에서는 제가 갈 만한 데가 한번 봐도 뭐 공대도 안 맞고 의대도 안 맞고 자연대 그나마 뭐 순수 연구한 데는 거기를 갔고 거기서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생물학 갔고 이제 뇌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원래 인간의 관심이 가장 예, 많으셨으니까 예, 예, 결국에 예. 그 흘러흘러 오시게 된 게 뇌과학이셨군요. 앞으로는 혹시 어떤 연구하고 싶으세요? 여태까지는 이제 제가 뇌 부위로 치면 해마란 부위 그리고 네. 기억에 네.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해왔지만 네. 또 한 가지 주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해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전전두 피질의 의사결정과 연락 쪽에 이제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신피질이죠 쪽은 네.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주로 그 신피질의 회로가 어디나 다 비슷하거든요. 전전두 피질이나 시각 피질이나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 작동 원리가 있을 것인데 그게 네. 워낙 복잡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기본 작동 원리를 뭔가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와, 앞으로. 너무 예. 멋있어요. 예. 그거를 밝히면 뭐가 좋죠? 그러면은 수 있나요? 우리 뇌 대뇌 피질의 작동 공통 원리를 밝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생명 유전에서는 DNA의 구조를 밝히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역할들은 뭐 전전두엽의 이제 의사결정, 추상적 사고, 뭐 논리적 사고 이런 거하고 시각 피질은 감각, 운동 피질은 운동.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범용 정보 처리 장치 회로인 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걸 하잖아. 네네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학습도 잘하고. 네. 그 기본 원리가 뭐냐.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은 영어로 캐노니컬 서큐트, 캐노니컬 서큐트 뭔가 좀 공통되는 근본 서큐트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거를 밝히고 싶어 하죠. 근데 이게 워낙 복잡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데 이제 그거를 밝히는데 좀 일조하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죠. 기대가 되네요.